안녕하세요. 에이징 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좀 불편한 이야기인데요. 자녀에게 재산을 정리하고 힘든 노후를 보내는 나이든 부모들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나이 들어 자녀에게 재산을 정리하고 기초연금으로 힘들게 살아가거나 정려자산 반환 소송을 청구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건이 한 해 평균 200~300건이나 되고 있고요. 대부분 통계 자료를 분석한 언론 기사를 보면 2008년에 162건이던 부양료 심판 청구 소송건이 2018년에는 270건으로 10년 만에 60%가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런 부모 자식 간의 소송이 특별히 문제 있는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일까요? 그렇다고 단정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을 정려받은 자녀가 정려 당시 약속을 어기고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심지어 폭행을 가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모가 그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또 재산을 자녀에게 정려할 시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종부세 폐지는 물론이고요. 정려세와 상속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한편에서는 나이든 부모가 자녀에게 정리한 재산을 되돌려 달라는 청구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언론에 소개된 청구 소송 사례 하나 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89세 A씨는 아들로부터 사는 동안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는 말과 아버지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일종의 효도각서를 받은 후 자신의 건물 소유권을 아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부모를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요. A씨는 법원에 아들을 상대로 건물 소유권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 판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 결과는 우리의 일반 상식과는 차이가 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재판부는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이 담긴 정려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 주장과 입증을 재산을 준 부모 A씨가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아들이 작성한 효도각서에는 A씨가 원하는 부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다며 A씨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경북의 한 지역에 사는 77세 B씨는 딸이 아버지를 평생 모시겠다며 집을 사서 함께 살자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전 재산인 1억 원을 딸에게 정려했는데요. 그런데 딸이 돈을 받고는 연락을 끊어버리자 B씨는 법원에 자신의 딸을 상대로 1억 원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이 재판 결과도 앞에 A씨의 사례와 같이 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담당 재판부는 민법 제556조 1항에 의해 부모를 부양한다는 조건으로 부모 재산을 정려받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정려를 법적으로 해지할 수는 있지만 민법 558조에 의해 B씨가 정려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딸에게 정려한 재산은 되돌려받을 수 없다며 B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소송이 이 두 집안만의 문제일까요? 관련 자료를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 자료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에 2명에 불과하고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노인 학대 건수의 88%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가족은 다르다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정부나 국회에서도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부모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오히려 부모를 폭행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정려를 해지하고 자녀에게 물려준 재산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민법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부양의 기준이 모호하고 자칫 부모 자식 간 소송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모 학대 등 폐륜 행위가 더욱 엄성화될 수 있다는 이유로 법률 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여부를 떠나서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계약은 자연히 철회되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요. 자산을 정리한 부모가 승소한 사례도 없지는 않습니다. 2015년 대부분은 아버지가 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정려자산 반환 소송에서 아들에게 재산을 다시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요. 이는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 해제 등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남겼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국가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폭행하거나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이미 정리한 재산이라도 정리를 철회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경우 무엇을 해두는 게 이런 법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까요? 상속사건 전문 변호사인 성모 변호사는 이른바 효도계약서 작성을 제안하는데요. 효도계약서란 간단히 말해 부모와 자녀 간에 정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재산을 정리하는 일종의 조건부 정려계약을 말합니다. 성 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취지는 혹시나 있을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계약 조건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인 만큼 정려 재산의 내용은 물론 자녀가 이행할 부양 내용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지원할 생활비 액수는 얼마인지, 부모의 주거 및 생활 환경에 대한 지원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정려 신탁이 있는데요. 신탁이란 재산의 소유자가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에 그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을 맡기는 제도입니다. 정려 신탁은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정리하는 대신 자녀와 금융회사 간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조건을 건 조건부 정려를 말합니다. 자녀가 재산을 정려받은 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신탁계약 체결 및 유지 사항을 어기면 부모가 계약을 해지하는 식인데요. 정려재산의 처분이나 담보 설정 시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넣어 부모가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은 금융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매년 운용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